안녕하세요. 저는 2년 전에 결혼해서 작년 겨울에 예쁜 아이를 낳았어요. 원래는 맞벌이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육아휴직을 하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며 지냅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허풍을 넘어서 거의 사기꾼이라 할 수 있는 저희 시아버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입만 열면 거짓말인데 처음엔 정말 말하시는 대로 다 믿었어요. 이제는 아버님이 개털이라는 것도 알고 아무 의미 없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는 분이라는 것도 알기 때문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자꾸 그럴수록 본인만 우스운 사람 되는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돈 많은 척하면 제가 안 하려던 효도를 더 할 줄 아시는 걸까요? 이제는 아버님이 무슨 말만 하면 짜증나고 입이라도 좀 다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은 그냥 마음 비우라는데 시아버지 목소리 듣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 받아요. 생각해보면 아버님은 결혼 전에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거짓말이었어요. 양가 인사드리고 상견례까지 마쳤을 때 아버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 서울에 집 하나 해줄 테니 걱정 말고 결혼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서울에 집값이 얼만데 그런 걸 해주려고 하시나 깜짝 놀라면서도 솔직히 사람이 그런 말을 들으면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인사드리러 갔을 때 시댁이 돈이 엄청 많아 보이진 않았는데 아버님이 현금이나 다른 재산을 많이 들고 있나 보다 싶었죠. 남편은 자기도 아버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다 하고 일단 해주신다고 하니까 저는 어느 동네에 어떤 집을 해주실까 완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짜도 잡고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아버님은 별다른 말씀이 없더라고요. 신혼집을 슬슬 정해야 하는데 그래야 저도 혼수를 어떻게 해서 들어갈지 생각해야 하고 아버님이 해주시는 집의 상태에 따라 전체적인 결혼 규모가 달라지니까요. 알아서 구하고 계시겠거니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같이 저녁 먹을 기회가 생겨서 그 자리에서 슬쩍 아버님에게 저희 신혼집은 어느 동네로 구해주시냐고 물어봤어요. 아버님이 순간 심각한 얼굴 표정이 되더니 집을 해주는 건 좀 그렇고 현금으로 2억을 지원해 줄 테니까 저와 남편이 알아서 집을 정하고 자기한테 연락을 해달랍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순진했던 게 서울 집값이 비싸긴 비싸니까 2억 해주시는 것도 엄청 대단한 거고 우리 형편에 맞춰서 집을 구해야겠다 생각했어요. 남편이랑 그때부터 부랴부랴 부동산 돌아다니면서 겨우 저희 회사와 출퇴근이 멀지 않고 주변 환경이 괜찮은 곳에 전세 물건을 찾았어요. 남편을 통해서 아버님에게 이야기하고 돈 받아서 계약을 진행하자고 했는데 며칠 후에 아버님께서 급하게 사업자금 쓸 데가 생겼다고 이번에 당장은 못 주고 그냥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진행하라셨어요. 일단 은행 대출 받아서 살고 있으면 빠른 시일 내로 해결해서 대출금 갚아주신다 하더라고요. 제가 바보도 아니고 그때부터는 그냥 아버님이 돈 주실 생각이 없구나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먼저 해달라고 부탁드린 적도 없고 원래는 양쪽 부모님들께 돈 이야기는 할 생각도 없었어요. 저희가 가진 돈에서 모자란 건 대출 조금 받아서 신혼집도 구할 예정이었는데 아버님이 먼저 집을 사주시겠다, 현금 2억을 지원해 주시겠다 하시니까 솔직히 기대가 되는 게 사실이었죠. 준다고 했다가 이제 와서 못 주겠다 하시니 솔직히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남편은 그때까지도 일단은 대출 받아서 전셋집을 구하면 자기 아버지가 나중에 갚아준다고 하는 그 말을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꾸 말이 바뀌고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그냥 우리 형편에 맞는 집을 구하자고 했어요. 한참 신혼집 문제로 실랑이 하다가 결국엔 대출 딱 1억만 받고 방 2개짜리 빌라를 구해서 결혼을 했고 그 집에서 지금까지 아이 낳고 살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당연히 저희에게 돈 한 푼 주신 적 없고 갚아주신다는 대출금은 얼마 전에 전세계약 2년 연장할 때까지도 그냥 그대로 남아있죠. 저는 애초에 기대도 안 했으니 별로 실망도 안 했는데 남편이 전세계약 연장하면서 저한테 엄청 미안해 하더라고요. 자기 아빠가 다 해줄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미안할 만도 하겠죠. 저는 남편에게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집뿐만 아니라 시아버지가 지금까지 나한테 약속한 것 중에 제대로 지키신 건 단 하나도 없으니까 나는 애초에 기대도 안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혼집 대출금 문제 다음에는 저희 결혼식도 아버님이 하도 우겨서 원래 예약한 예식장 취소하고 아버님이 살고 계시는 지방도시에서 하게 되었어요. 저랑 남편 둘 다 대학도 서울 수도권에서 나왔고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도 전부 서울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결혼을 서울에서 하고 싶었습니다. 예식장 예약까지 다 해놨는데 아버님이 자기 동네에서 해야 본인 지인들도 많이 오고 집안 어르신들이 오시기 편하다면서
무조건 내려와서 하라더라고요. 저는 축의금 덜 받아도 되니까 서울에서 하고 싶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아버님이 축의금 들어오는 거 너희들 다 줄 테니까 결혼식은 시댁 본가 근처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하시는 겁니다. 집안 어르신들이 버스 타고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얼마나 실례인 줄 아냐면서요. 결국엔 아버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원래 예약한 예식장의 위약금까지 물어가며 취소했어요. 지방에서 결혼식을 했고 저랑 남편의 지인들은 많이 참석하진 못했습니다. 저희 시댁이 서울에서 차로 3시간 걸리는데 와주신 분들에게 얼마나 죄송하던지요. 그래도 결혼식에 아버님 말씀대로 집안 어른들은 많이 찾아오셨고 나중에 축의금 정산을 해보니 3천만 원이 좀 넘게 들어왔더라고요. 그중에 1천만 원을 예식장 식비로 지출했고 남은 2천만 원에서 아버님이 말도 없이 1천만 원을 가져가셨어요. 그때는 결혼식 끝나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되고 정말 실망을 많이 했죠. 우리 신혼여행 갔다 와서 남편이 아버님에게 축의금 이야기를 어렵게 꺼냈는데 결혼식에 와주신 손님들한테 내가 따로 식사 대접을 해야 할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 바람에 그냥 이야기를 하지를 말자고 넘어갔습니다. 저는 집 문제도 그렇고 아버님이 자꾸 실없는 소리하고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말을 하시다가 거짓말하며 도망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수시로 말도 바꾸고 본인이 며칠 전에 했던 말을 기억도 못합니다.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시는 것 같고 허세가 너무 심해서 이제는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질 못하겠더라고요. 뭐 작게는 주말에 내려오면 한우 사준다고 해놓고 막상 내려가면 돼지고기 삼겹살이죠. 이 정도는 그냥 애교입니다. 올겨울에는 사돈댁에 고급 패딩을 하나씩 선물해드려야겠다고 자기 아는 사람이 옷가게를 하는데 거기서 사면 싸게 살 수 있다면서 기대하고 있으라 하셔놓고는 지금까지 양말 한쪽 우리 집에 보내신 적 없어요. 어차피 이젠 무슨 말을 하던 믿지도 않지만 제발 그런 헛소리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신혼 초부터 아버님을 만나면 항상 아이는 언제 낳을 거냐 물어보셨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천천히 계획해서 갖겠다고 아무리 말씀드려도 애를 빨리 낳아야 한다면서 엄마가 1살이라도 젊을 때 아이를 가져야 애가 튼튼하고 병이 없다는 말을 귀에서 피가 나도록 들었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애 낳으면 너도 차 필요할 테니까 자기가 SUV로 한 대 뽑아주시겠다 호언장담을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그 말을 믿지도 않았죠. 그냥 웃으면서 제 차는 안 사주셔도 되니까 그 돈으로 아버님 맛있는 거 사드시라 하고 말았어요. 그래도 포기 안 하시고 핸드폰으로 이런저런 자동차들을 보여주면서 애 낳으면 이 정도는 타고 다녀야 한다고 당장 애만 만들면 자기가 새 차로 뽑아주겠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작년 초에 임신을 하게 되었고 시부모님께 임신 소식을 알렸어요. 역시나 아버님은 그 뒤로 몇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말씀도 없었습니다. 차는 무슨 어차피 기대도 안 했으니 실망도 안 했죠. 그리고 지난 추석에 만삭의 몸으로 시댁에 내려갔는데 아버님이 그날 술을 드시고 기분이 좋았는지 건강하게 애 낳으면 1천만 원을 현금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 듣자마자 비웃었고 남편이 나서서 아버님에게 아버지가 차 사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라고 물었더니 그제서야 기억이 돌아오셨는지 아버님이 얼굴이 빨개져서 한참을 횡설수설 하더라고요. 임산부가 차 끌고 다니면 위험하기도 하고 애 낳고 신생아 때는 어디 갈 곳도 없는데 무슨 차가 필요하냐면서 나중에 애 낳으면 산후조리원도 가야 하고 당장 현금 주는 것이 낫다면서 그냥 1천만 원을 주겠다 하시는 겁니다. 진짜 아버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도 믿지 않았어요. 그 집안에 진짜로 돈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중요하지도 않고 주실 거라고 전혀 믿지도 않았습니다. 남들 보면 결혼하고 애 낳았을 때 시댁에서 가방도 사주고 용돈도 주시고 한다는데 설마 우리 아버님도 진짜 주시려나 하는 기대감이 들다가도 지금까지 행적으로 미루어 봤을 때는 이번에도 책임지지도 못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죠. 추석 끝나고 2달 정도 지났을 때 저는 아이를 낳았고 아버님은 또다시 입을 싹 닫고 모르는 척 하고 계셨어요. 제가 산후조리원에서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 친정엄마가 저희 집까지 와서 일주일 정도 저를 도와주시고 그동안 고생했다면서 맛있는 거 사 먹고 몸조리 잘하라고 500만 원 현금으로 주고 가셨어요. 5만 원짜리 빳빳한 신권이 한 묶음으로 되어 있는 걸 그날 처음 봤네요. 아무튼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이 자존심이 상했는지
아버님에게 전화 걸어서 며느리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지 얼마나 지났는데 왜 주겠다고 하신 1,000만 원은 안 주시냐고 따졌습니다. 아버님은 또 무슨 일이 급하게 생겼다 어쩐다 말을 빙빙 돌리다가 설 전에 손주 보러 서울 올라오시면서 현금으로 500만 원 가져오겠다 하시더라고요. 장모가 500만 원 주고 갔어? 그럼 나도 500 줘야겠네. 지금 당장 이체해 주셔도 되는데 왜 꼭 만나서 다음에 주신다고 하는 걸까요? 얼마 후에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올라오셔서 1박 2일 있다 가셨는데 500만 원은커녕 5만 원짜리 한 장 구경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사드리는 밥 먹고 술 드시고 편히 쉬다가 내려가셨어요. 지금까지 제가 먼저 돈 달라고 한 번도 말한 적 없는데 먼저 주겠다고 생색이란 생색은 있는 대로 다 내다가 항상 이런 식으로 끝나니까 진짜 야구르고 더럽고 치사해서 아버님이랑 돈 이야기 안 하고 싶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참고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 이러실 것 같아서 지난 설날에 시댁 내려가기 전에 아버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님, 이번에 저희 집에 자연산 송이랑 한우가 선물로 들어왔는데 아버님은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시면 저희 친정으로 보내려고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자기가 송이에 환장하는 사람이라면서 꼭 가지고 내려오라더군요. 송이와 한우를 같이 구워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 줄 아냐면서 그건 맛을 아는 사람이 먹어야지 안 먹어본 사람이 먹으면 아까운 물건이래요. 참 이야기 듣고 있는데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자연산 송이에 어울리는 술도 준비해 놓을 테니까 빨리 내려오라고 성화였고 알겠다고 대답하고 연휴에 내려갔어요. 아버님은 손주 안아볼 생각도 안 하시고 저희가 집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송이 어딨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당연히 송이버섯과 한우는 처음부터 잊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그 비싼 걸 저희한테 선물로 주겠어요. 아버님에게 송이가 상태가 안 좋아서 집에서 다 먹어버리고 왔다고 이따가 장보러 마트 나가면 삼겹살이랑 새송이 버섯 사가지고 올 테니까 그거 드시라고 했습니다.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계셨던 건지 집에 양주도 한 병 사다 놓으셨고 직접 담근 복분자주도 마시려고 꺼내놓고 기다리셨더라고요. 아버님이 그런 게 어디 있냐면서 자기가 송이 먹으려고 얼마나 기대했는지 아냐고 투덜거리시길래 저한테 주신다고 했던 1,000만 원에서 깔게요. 앞으로도 그 돈 안 주셔도 되니까 송이 1,000만 원어치 사드세요. 했더니 아버님이 그 뒤로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저는 정말 시댁에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요. 좋은 며느리가 될 자신도 없고 서로 사는 지역도 멀리 떨어져 있으니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죠.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되고 나중에 물려주실 게 없어도 괜찮으니까 더 이상 쓸데없는 소리나 안 하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시는 게 아버님의 버릇인 것 같은데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미안해하는 것도 보기 싫고 아버님이 무슨 말만 하면 우스운 사람처럼 보여요. 설날에 제가 했던 이야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그 뒤로 지금까진 아무 소리 안 하고 계시긴 한데 언제라도 또다시 쓸데없는 이야기 하실 것 같아요. 책임도 못 질 이야기는 아예 하질 않는 것이 낫고 자꾸 그렇게 입 털어봐야 자식과 며느리 앞에서 실없는 사람 취급받으실 거예요. 원래 며느리 노릇을 잘할 생각은 없었는데 아버님이 이러시니까 진짜 시댁에 뭘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네요.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